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민주당으로 봐서는 운명의 첫 뚜껑을 여는 날이기도 하죠. 오늘 충청, 대전, 충남에서 투표가 있습니다. 경선 첫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재하에 보면 선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5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6대 6이랍니다. 팽팽하답니다. 그러니까 넣자 하는 쪽 6, 아니다, 역선택 그런 거 없으니까 빼자, 그래야지 확장성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게 6, 팽팽하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역선택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이른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역선택이 없다 내지는 있어도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선택 분명히 있죠. 다만 지금 여론조사 기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걸러내거나 또 그것을 갖다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로 먹고 사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역선택 문제를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자기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그 여론조사 결과 갖고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한다든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 내지는 여론조사 기관의 종사자들은 한사코 역선택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여론조사 할 때 1000명에게 물어봅니다. 1000명. 지금도 보면 1000명에게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이 한 40% 됩니다. 즉 400명이 되죠.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40% 됩니다. 한 400명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되고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다 한 200, 중도층이 한 200명 됩니다. 자,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어서 최종 파이널 라운드로 하죠. 4명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 4사람 중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민주당 지지층, 흔한히 대깨문이라고 하죠. 이 대깨문, 이 400명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조금 전 인터넷판에 보니까 아주 큼직하게 이와 같은 게 떴습니다. 내용이 뭐냐니까 홍준표 지지는 대깨문의 좌표다. 참 요지경 촌극이다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그냥 전체 이낙연, 이재명을 넣고 물어봤을 때 하고 그걸 빼고 자 다음 국민의힘 후보 12명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홍준표, 유승민이 그야말로 펄쩍펄쩍 올라가서 거의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턱 밑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이 2사람은 죽어라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경선판은 깽판이다 라고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참 재밌는 게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 이 2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역선택의 효과를 가장 누리고 있는 그 2 후보라고 짐작됩니다만은 이 2사람은 깜짝 놀랍게도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이른바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어제 9월 3일 금요일 어디 가는 줄 아시죠? 바로 봉화마을 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뭐 그런 경우는 자,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 하에 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면서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내 경선입니다. 당내 경선, 즉 이른바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키워놨던 자들이 지금은 장관하고 청와대 수석하면서 나라를 갖다 분탕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분탕질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발 정권 좀 바꿔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이 정권의 정신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2002년 노무현처럼 홍준표,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더욱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9월 1일자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와이드 인터뷰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홍준표, 뭐 매 후보마다 하고 있는데 그 동아일보의 홍준표 후보 와이드 인터뷰의 이른바 헤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좌우를 떠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국무총리를 모실 수도 있다. 이건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 흔한 대깨문을 향해서 아부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180석, 사실상 180석 갖고 있는 민주당, 예를 들어 정권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 된 사람은 2년 동안 극도의 여소야대 하에서 허덕거려야 됩니다. 정말 허덕거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른바 대연정,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 대연정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총리 자리 줄 테니까 너희들 대연정하자 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향해서 당시 박근혜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어 국무총리를 갖다 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를 갖다가 민주당 예를 들어보죠. 뭐 민주당 윤호중쯤으로 할까요? 윤호중한테 총리를 갖다가 주었다 합시다.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다 못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게 2017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극도의 180석을 이룬 것은 지난해 5월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2019년 3년 동안은 사실상 여소야대, 뭐 야가 뭐 정의당이 과연 야당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민주당 또 예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보면 이리저리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리 합쳐보면은 실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도 사실은 안정적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 3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까?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해서 또 때로는 저 패스트 트랙 그 통과할 때 정의당을 꼬셔가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홍준표 후보는 내가 집권하게 되면 좌우를 떠나서 국무총리는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고 이른바 밑밥을 뿌리고 떡밥을 갖다 던집니까? 그건 오롯이 지금 여론조사, 1000명 여론조사 중에 들어오게 될 역선택 방지를 안 한다면 들어오게 될 민주당 400명, 1000명 중에 400명이 대깨문입니다. 이 대깨문을 향해서 아부 내지는 이른바 좀 비굴한 추파를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죠. 또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지금 보면 정홍원 선관위원장 갖고 뭐 가서 당장 선관위원장 때려치우고 저 윤석열 캠프 가서 후원회장이나 해라 라고 참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인 김웅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발단은 김웅 쪽에서 나왔구나라고 짐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회계망측한 일을 조금 더 비틀어 이야기하고 보다 생경하게 이야기하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후보가 되겠다고 당내 유력한 경쟁자를 갖다가 적에게 팔아넘기려 하는 까롯 유다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김웅 아니던가요? 물론 김웅은 자기는 아니다 이야기합니다만 국민들은 그리 바보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유승민 후보가 8월 31일이군요. 8월 31일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과 장시간 인터뷰였습니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뛰어들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규재 주필이 누굽니까? 2017년 당시 탄핵 소추 상태에 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2017년 초에 유일하게 1시간짜리 인터뷰한 매체가 바로 정규재 펜앤마이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재 주필 입장에서는 아주 야멸차게 유승민을 갖다가 조졌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돌고 돌다가 정규재 주필이 유승민 후보에게 묻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가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탄핵했다. 보호하지 않고 탄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이 조금 화가 났던 모양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유승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깨문들을 향해서 또 아양, 추파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탄핵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탄핵해야 할 만큼 탄핵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후보는 화성, 금성, 지금 달나라에서 오신 겁니까? 문재인이 지배하고 있는 달나라에서 오신 겁니까? 코로나, 지금 순간부터 역산에도 코로나, LH,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거기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획책, 거기다 월성 원전 1, 2호기 경제성 조작, 이 모든 그 하나하나가 다 탄핵 소축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이 다 합쳐봐야 120석 되니까 그 120석 갖고 탄핵할 수가 없을 뿐이지. 탄핵 정확히 110석이죠. 그 120석의 야당에는 무소속도 들어가고 또 보면 정의당도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플러스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110석 됩니다. 110석 갖고 다만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를 탄핵 소추하려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이 발의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죠. 200명이 찬성해야만이 탄핵 소추가 의결되거든요. 150석이 돼야 탄핵 소추 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150석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어째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탄핵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국민들
가슴에 부활을 지르고 민주당 대깨문을 향해서 아부하는지 참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역선택,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선택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 국민의힘은 굉장히 뭐랄까 일종의 독소 조항인데요. 1차 컷오프에서 1차 컷오프, 즉 12명을 8명으로 압축할 때 여론조사가 100%입니다. 당심이 안 들어가요. 여론조사 100%면 흔한 이야기로 홍준표가 1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2명에서 8명으로 컷오프하고 4명을 컷오프시키고 8명만 발표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보안이 안 지켜집니다. 바로 10분, 20분 있으면 몇 표 퍼센테이지까지 바로 쫙 흘러나옵니다. 민주당하고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입이 무거운 편이죠. 그러면 홍준표 1등, 2등 윤석열, 3등 유승민, 4등 최재형, 5등 원희룡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됐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세네. 요즘 MZ세대한테 각광받고 있다 그러더니 호남에서 3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또 다른 형태의 민심 조작, 여론 조작, 민의 조작이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역선택을 기대하면서 역선택을 바라면서 민주당에게 아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여러분들은 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변에 많이 알려서 그야말로 대깨문이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